이까야 읽어주는 삐아 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삐아 바니니 스님입니다. 오늘은 맞지만 이까야 89번 담마 째띠야 숫다 법탁경입니다. 이 법탁경은 2시간으로 나누어서 방송을 읽어드리는 음성 녹음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담마 째띠야 숫다 맞지만 이까야 89번 법탑경 첫 번째 방송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삭가의 메달룸바라는 삭가족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그 무렵 빠세나디 꼬살라왕은 어떤 볼일이 있어 나가라가에 도착했다. 그러자 빠세나디 꼬살라왕은 디가까라야나를 불러서 말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볼일이 있어에 관한 일화가 아주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어떤 볼일이 있어 깨나찌 때와 까라니 예나. 이 일화는 다음과 같다. 반둘라 총사령관은 말라국의 왕자였다. 그는 그 당시 인도 최고의 상업도시이자 교육도시로 알려진 딱가실라로 유학하여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과 왓지국 리차위족의 수장이었던 리차히 마할리 등과 함께 공부하였다고 한다. 후에 이 반둘라는 빠세나디 왕의 총사령관이 된다. 그러나 부패한 신하의 음모를 간파하지 못한 빠세나디 왕이 반둘라 총사령관을 그의 아들 32명과 함께 한 날에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날 반둘라 총사령관의 아내 말리카는 부처님을 비롯하여 500명의 비구들을 초청했다. 그들이 집에 와서 앉자마자 총사령관 반둘라가 죽었다는 부음을 가져와 그의 아내 말리카에게 전하면서 왕이 반둘라 총사령관을 그의 아들 32명과 함께 한 번의 공격으로 죽였다고 알렸다. 그녀는 여러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고를 허리춤에 넣고 비구 승가를 대접했다. 그때 버터우유 단지를 꺼내다 문지방에 부딪혀 깨졌다. 그것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꺼내어 비구 승가에게 대접했다. 스승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법문을 시작하시려고 버터우유의 단지가 깨진 조건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말리카는 부고를 꺼내어 세존 앞에 놓으면서 세존이시여, 이것은 32명의 아들과 함께 장군이 죽었다는 부고입니다. 저는 이것도 생각하지 않는데 어째 버터우유의 단지가 깨진 조건을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말리카여, 생각지 마라. 시작이 없는 윤회에서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무상함 등과 관련된 법문을 설하고 떠나셨다. 말리카는 32명의 며느리들을 불러 왕에 대한 원한을 갖지 않도록 훈계했다. 왕은 말리카를 불러 총사령관과 자기 사이에 증오가 있었는 일을 확인한다. 그녀의 대답으로 증오가 없었음을 알고 깊이 후회하면서 큰 슬픔이 생겨났다. 빠세나디 왕은 동료를 죽인 이래로 궁전에서도 친척들 가운데에서도 왕실의 하목 속에서도 마음의 위안을 얻지 못하자 여기저기 포행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을 두고 어떤 볼일이 있다라고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착한 까라 야나여, 아주 훌륭한 마차들을 준비하라.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것이다. 그러겠습니다, 폐하라고 디가까라 야나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대답하고 아주 훌륭한 마차들을 준비한 다음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알렸다. 폐하, 아주 훌륭한 마차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훌륭한 마차에 올라 왕의 위서를 크게 떨치며 다른 여러 훌륭한 마차들과 함께 난가라까를 출발하여 공원으로 향했다. 마차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려 걸어서 공원으로 들어갔다. 그때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이리저리 포행하다가 아름답고 멋있고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한적하고 인적이 드물고 그 아래에서 한거하기에 좋은 나무 밑을 보았다. 보고는 세존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나무 밑은 아름답고 멋있고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한적하고 인적이 드물고 그 아래에서 한거하기에 좋다. 전에 우리는 이런 곳에서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는 했다. 그때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디가 까라야나를 불러서 말했다. 착한 까라야나여, 이 나무 밑은 아름답고 멋있고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한적하고 인적이 들물고 아래에서 한거하기에 좋다. 전에 우리는 이런 곳에서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는 했다. 착한 까라야나여, 지금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세존께서는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가? 대왕이시여, 메달룸바라는 삭가족들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지금 그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착한 까라야나여, 난가라카에서 메달룸바라는 삭가족들의 성읍까지는 얼마나 먼가? 대왕이시여, 멀지 않습니다. 3유순입니다. 아직 해가 남아있으니 충분히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착한 까라야나여, 그렇다면 훌륭한 마차들을 준비하라. 우리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를 뵈러 갈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 라고 디가 까라야나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대답하고는 아주 훌륭한 마차들을 준비한 뒤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알렸다. 폐하, 아주 훌륭한 마차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훌륭한 마차에 올라 다른 여러 훌륭한 마차들과 함께 난가라까를 출발하여 메달룸바라는 삭가족들의 성읍으로 향했다. 아직 해가 남아있을 때 메달룸바라는 삭가족들이 성읍에 도착해서 공원으로 향했다. 그는 마차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려 걸어서 공원으로 들어갔다. 그 즈음에 많은 비구들이 노지에서 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그 비구들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존자들이시여, 지금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를 친견하고자 합니다. 대왕이시여, 저 문이 닫혀 있는 거처입니다. 그러니 소리를 내지 마시고 다가가셔서 서두르지 말고 현관에 들어가셔서 하고 기척을 알린 후 빗장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세존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거기서 칼과 터번을 벗어서 디가 까라야나에게 맡겼다.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또 여러분들 주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무슨 이유로 까라야나에게 맡겼는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정등각자를 뵈러 가면서 들뜬 마음으로 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또 혼자 다가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5가지 왕의 징표, 그러니까 반짤라자, 카쿠따, 반다를 다 내려놓으면 떠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런 2가지 이유로 그에게 맡겼다. 칼과
터번에 2가지를 맡길 때 이미 나머지 3가지인 불자와 일상과 신발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디가까라 야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대왕은 독대를 하시려 하나 보다. 내가 지금 오직 여기서 서 있어야만 하는가? 자, 이것에 대한 또 주의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예전에 이 왕이 사문고따마와 독대를 한 뒤 나의 외삼촌을 그의 32명의 아들과 함께 죽였다. 지금 다시 독대를 하려는 것을 보니 아마 나를 죽이려나 보다. 이와 같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라고 주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빠세나디 고살라 왕은 그 문이 닫혀있는 곳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다가갔다. 서두르지 않고 현관에 들어서서 기척을 알린 뒤 빗장을 두드렸고 세종께서는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자 빠세나디 고살라 왕은 거처로 들어가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세존이시여 저는 고살라의 국왕 빠세나디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고살라의 국왕 빠세나디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밝혔다. 대왕이여 그런데 그대는 무슨 이유를 보기에 이 몸에 그와 같은 최상의 존경을 표하고 그러한 친근함을 표시합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세종께서는 정등각자이시다.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인 승가는 도를 잘 닦는 분들이시다라고 세존에 대해 법답게 추론합니다. 세존이시여 여기서 저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40년의 일정 기간 동안 청정 범행을 닦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머리와 수염을 단정하게 하여 5가닥의 얼검에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깁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저는 여기 비구들을 봅니다. 그들은 생명이 있는 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닦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밖에서 이와 같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다른 범행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곳도 역시 세존께서는 정등각자이시다.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인 승가는 도를 잘 닦는 분들이시다라고 세존에 대해 법답게 추론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존이시여 왕들은 왕들끼리 싸우고 무사들은 무사들끼리 싸우고 바라문들은 바라문들끼리 싸우고 장자들은 장자들끼리 싸우고 어머니는 아들과 싸우고 아들은 어머니와 싸우고 아버지는 아들과 싸우고 아들은 아버지와 싸우고 형제는 형제끼리 싸우고 형제는 자매와 싸우고 자매는 형제와 싸우고 친구는 친구끼리 싸웁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저는 여기서 비구들은 화합하고 정중하고 논쟁하지 않고 물과 우유가 섞인 것 같고 우정 어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머무는 것을 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밖에서 이와 같이 화합하여 지내는 다른 대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도 역시 세종께서는 정등각자이시다.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인 승가는 도를 잘 닦는 분들이시다라고 세존에 대해 법답게 추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답게 추론한다는 것은 직접 경험한 분명한 지혜라고 불리는 법에 대한 추리, 추론, 깨달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라고 주의 내용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지마니까야 89번 담마 제띠야 숫다 법탑경 첫 번째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